그럼 지난 시간에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일과의 관계를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하면 크게 운동 에너지가 있었죠. 운동 에너지 공식은 어떻게 됐었나요? 2분의 1 mv의 제곱이었습니다. 당연히 단위는 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보통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 포텐셜 에너지는 종류가 두 가지였어요. 중력에 의하면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공식은 mgh가 될 테고요. 당연히 단위는 줄입니다. 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 2분의 1 mv 제곱이 아니, 이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아니고 보니 2분의 1 kx의 제곱이죠. 당연히 단위는 똑같이 줄이 될 테고요. 그러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선생님이 표현할 때는 어떤 물체의 질량 m이라는 물체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힘을 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물체가 나중에 속력 V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건 수평면 상태예요. 외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이제 물체 운동 방향이랑 같을 때. 그런데 외력이 작용하는 거랑 물체 운동 방향이 같을 경우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물체가 중력장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도 그 물체는 어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힘을 받을 때 그 물체는 당연히 아래로 힘을 받으니까 당연히 속력이 어떻게 변화하겠지? 당연히 속력이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요 둘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질량이 m이라고 얘기하면 힘을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겠지, mg만큼 힘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물체가 속력이 점점 증가할 겁니다. 속력이 증가할 겁니다. 점점 증가할 겁니다. 점점 증가하다가 바닥면에 부딪히기 직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가장 높을 때의 위치를 그때를 라지 h라고 얘기하고요. 각각에 해당되는 그 높이를 h1 해당되는 높이를 h2 해당되는 높이를 h3라고 합시다. 이걸 바닥면으로 합시다. 바닥면, 공의 바닥면. 그러면 각각에 해당되는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따져보면 mg 라지 h가 될 테고요. 이때는 h1이니까 mg h1, 이때는 mg h2, 이때는 mg h3, 그 다음에 mg h가 바닥면과 거의 도달했을 테니까 이때는 제로 값이 될 거예요. 그럼 보자. 이때의 속도, 최초에 이물체가 위에 쪽에서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이물체의 속도는 v0인데 요 값이 제로겠죠. 속도. 이때의 속도를 v1, 이때의 속도를 v2, 이때의 속도를 v3, 이때의 속도를 따져보면 힘이 가해준 가장 먼 거리까지 갔으니 라지 v라고 합시다. 그러면 각각에 해당되는 운동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근데 요 값이 제로니까 mgh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2분의 1 mv1의 제곱, 이때는 2분의 1 mv2의 제곱, 2분의 1 mv3의 제곱, 그리고 이때는 2분의 1 m 라지 v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중력장이 작용할 때 외력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중력장에 작용할 때는 힘의 방향이랑 운동 방향이 같으니까 그 물체는 점점 속력이 증가하고 에너지도 운동 에너지는 증가했겠죠. 그런데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이 에너지, 다시 말하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말고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합은 외부로 빠져나간 에너지, 그리고 외부에서 받은 일이
중력에 의한 것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에너지들은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았다고만 항상 일정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점에서는 뭐밖에 없냐면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고요. 최하점에서는 뭐밖에 없나? 운동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최고점의 포텐셜 에너지는 mg, h는 최하점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입니다. 양쪽 mm 약분하면 v는 어떻게 되면 루트 2gh라고 하는 공식이 하나 나오죠. 뭔 소리냐면 최하점의 속력은 중력 가속도와 높이에 관여한다. 이것 외에 관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질량 1kg짜리랑 질량 2kg짜리랑 떨어뜨렸다. 그러면 바닥면의 속도는 누가 더 빠르다? 똑같다.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뭐 피사이사탑에서 어떤 걸 떨어뜨렸더니 뭐 어떤 거랑 어떤 걸 두 개를 떨어뜨렸더니 그냥 기울어지면서 실제로 떨어지는 안 떨어지는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거 실험을 했다. 그랬더니 누가 더 떨어졌다라고 하면 똑같이 떨어졌다. 그렇죠? 그래서 그 물체의 질량이랑 상관없어. 근데 이거의 경우는 또 뭐가 흔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수할 때 그냥 실험 장치죠. 못이 있습니다. 쇠로 된 못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깃털이 있습니다. 이파리처럼 생겼네. 못이랑 깃털이 있어. 그럼 떨어뜨리면 어느 게 더 빨리 떨어지겠니? 공식으로 따져보면 질량이랑 상관없으니까 똑같이 떨어져야 돼. 근데 우리 경험상으로 따져보면, 그리고 우리가 본 거로 따져보면 못이랑 깃털이랑 누가 더 빨리 떨어지니? 어느 게 더 빨리 떨어져요? 깃털이 먼저 떨어지지 않죠. 이건 왜냐라고 하면 공기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거로 실험을 해보는 거 너희들이 이제 집에서 한번 실험을 해볼 텐데 실험해봐야 될 거야. 어떻게 실험하냐면 교과서가 있죠. 그럼 교과서 이렇게 놔두고 교과서에다가 요 위에다 이렇게 휴지 같은 걸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요걸 들었다가 놔요. 그러면 어느 게 더 빨리 떨어지니? 책이랑 그 위에 휴지랑 하면 어느 게 더 빨리 떨어져? 당연히 이렇게 떨어뜨리면 책은 무겁고요. 휴지는 가벼우니까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 어떻게? 같이 떨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순서를 바꿔서 휴지랑 책이랑 같이 떨어뜨리면 책이 무거우니까 책이 휴지를 밀고 내려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똑같이 떨어집니다. 이렇게도 똑같이 떨어지고 이렇게 또 똑같이 떨어져. 이건 공기저항력이죠. 똑같이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시험 교실에 있으면 같이 실험해 볼 텐데 그렇게 못 해주니까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떨어져요. 같이 떨어지는 경우를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그래서 높이예요. 에너지를 따져보면 에너지는 항상 일정합니다. 근데 높이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감소하는 에너지가 있고요. 하나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만큼 있었는데 내려오면 좀 줄어든 에너지를 이제 뭐라고 하면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하죠.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 최고점에서 제로였다가 최하점에서 최대가 되는 에너지, 이걸 뭐라고 하면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항상 외부에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 값은 특정한 값으로 일정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높이 요 부분에서 볼 때 요 부분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같겠지만 요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 부분을 얘기할 때 포텐셜 에너지 측면에서 따져보면 요 부분이 아니고 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해 보면
포텐셜 에너지에서는 원래는 요만큼이었다가 요거 아니야? 요만큼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요 같은 요거를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에 따져보면 원래는 제로였다가 이만큼 늘어났죠. 그래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 값입니다. 요 값이. 그러다 보니까 줄어든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뭐와 같다? 증가한 운동 에너지 값과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하나 더 해보면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아지는 높이는 어떻게 되겠니? 따지고 보면 얼마야? 딱 높이의 절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이렇게 봤고요. 그럼 그거에 이어서 마찰면에 따른 용수철 진자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기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는 걸 비교한다 보면 요걸 그림을 보면요. 오른쪽으로 당겼다. 그 다음에 마찰면에 따른 마찰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놔둬버리면 얘는 원래는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왔다 갔다 하겠지만 마찰력이 작용하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밖으로 줄어드니까 어떻게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멈춰버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좀 전까지 했던 건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더 관심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래프도 요거랑은 좀 틀려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로 나눠지는데 요거의 합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항상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여기 4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마찰력이 작용한다라고 얘기하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다른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흔히 보존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페이지를 보면 그러면 보존되지 않은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앞쪽에 있는 것처럼 용철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마찰력이 작용하면 흔히 마찰열의 형태로 변해주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빠져나간 에너지는 열에너지의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을 많이 한번 비벼보세요. 많이 비비면 온도가 손이 따뜻해지죠?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닥면과에도 마찰을 하게 되면 손이 점점 따뜻해집니다. 심지어는 뜨거워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찰열로 에너지가 열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힘을 가해서 움직이게 되면 바닥면과의 마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원래로 따지면 운동 에너지가 100%로 바뀌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보존되지 않는 겁니다. 뭐 아래쪽 왼쪽 4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스카이다이버라고 해서 위쪽에서 떨어져 사람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최고점의 포텐셜 에너지는 최하점의 운동 에너지가 돼서 속력이 점점 빨라져, 열나 빨라져?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기와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특정한 속력보다 빨라지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걸 종단 속도라고 얘기하는데 종단 속도보다 빨라지지 않고 특정한 속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갔냐라면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뀌죠. 물론 뭐 이거 가지고 또 위험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면 보통의 경우는 물방울이 내려오는 걸 흔히 우리 비라고 얘기하죠. 비의 경우는 대리권 상부 성층권에서 만들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요 성층권이라고 얘기해 보통 10km 이상을 성층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10km라고 얘기하면 이거 10,000m죠. 아까 전에 최고점의 포텐셜 에너지는 최하점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EKX에서 이거 해보면 최고점은 mgh가 되고요. 이건 2분의 1 mv의 제곱이니까 v는 루트 2gh가 돼서 통상적으로 g값을 지표면에서 보통 10m/s 제곱으로 잡으면 요 값은 어떻게 되면 2 곱하기 10 곱하기 10,000m 10km니까 10,000m죠. 10,000m. 그러면 이거 얼마냐면 만이니까 100. 맞나? 100. 루트 20. 그럼 이거 40에서 뭐 4에서 루트 20이니까 요거 4에서 5 정도 사이 값이죠? 대략 한 4.5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는 450m/s. 뭔 소리냐면 빗방울의 속도가 얼마랬냐면 450m/s야. 그럼 이거 빗방울 맞으면 어떻게 될까? 뻥뻥 뚫립니다. 빗방울 맞고 죽었다는 사람 없죠? 빗방울은 그냥 촉촉 그냥 떨어질 뿐이야. 이거 왜냐라고 하면 빗방울이 내려오면서 속력은 점점 빨라지나 아래쪽으로 뭐가 작용해? 공기, 저항력, 힘을 받기 때문에 속력이 일정한 속력 이상 빨라지지 않습니다. 충돌 속도에도 들어가지고 그 이상 빨라지지 않아. 그래서 요거 속력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에너지는 어디 갔냐라고 얘기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열 에너지의 형태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열 에너지를 계산하기는 힘들지만 그 에너지가 그대로 어디로 그 에너지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